이번에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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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조금 망설이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니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며 친정에도 보내드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비를 보내드린다며 친정에도 보내드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비를 보내드린다며 친정에도 보내드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육아를 도와주시니까 매달 100만원씩 드리고 있고 시댁에는 7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두 분이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으시다고 했어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으시다고 했어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무슨 일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 70만원씩이나 드리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의문이 든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때 형님이 제 속마음을 잘 이해해주시고 저희 가족 모두가 힘들지 않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어머님의 시어머니로서 어머님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동생에게 전화하시면서 동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동서 가족은 매달 돈을 보내오는데 양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형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전업주부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형님도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서 가족처럼 가족들이 서로 봉사하고 있으니 이런 마음을 잘 통하게 되면 더욱 소중한 가족관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만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영어 전공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과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월급이 몇백씩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부님께 매달 50만원씩 잊지 않고 보내드렸고 제가 과외를 하는 동안 육아를 도와주시는 친정 부모님께는 여전히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여전히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100만원이 적은 금액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게 그 돈도 많다며 미안했습니다. 제가 매달 돈을 드릴 때마다 엄마가 억지로 받으며 말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자꾸 돈을 준다고 그래.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는데 당연한 거지.
엄마 주변에 보면 육아 도와주는데 1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겨우 100만 원 드리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손주가 예뻐서 겸사겸사 봐주는 건데 돈을 받자니 영 걸려서 그래. 우린 이들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거든. 나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외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내가 듣자 하니? 너 회사에서 잘렸다며 네. 아, 그게 잘렸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이 회사를 나온 거죠. 내가 능력이 좋았으면 남아 있었겠지. 그게 그거지. 근데 내가 나온 거 보면 실력이 별로였나 보구나. 우리 둘째 간의 영어 실력이 엄청나다고 자랑을 하던 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아, 그러게요. 암튼 그렇게 됐네요. 평소 시어머님의 말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약간은 놀란 채 제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너 말이야. 시어머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 우리한테 보내주는 돈을 요즘 줄여서 보내주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바가 무슨 말이야? 다 알아들었으면서 뭘 다시 묻고 그래. 우리한테 보내는 돈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잖니? 내가 매달 70만 원씩을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씩만 보내줘서 지금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시어머님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시어머님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시어머님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전에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형님 말대로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고생을 하던 말던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해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바로 친정엄마를 언급했거든요. 내가 듣자 하니 안사도는 배달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한테는 겨우 50만 원만 주고 너무하잖니? 이런 게 차별이 아니고 뭐겠어. 이래서 아들만 있으면 서럽다는 말이 있나 보구나. 아들이라고 있어봐야 지쳐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고 처가일만 잘하는 거잖니? 어머님. 그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이치에 맞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시어머님의 말을 정정하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발끈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발끈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님 말을 정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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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우리 엄마는 지금 저희 육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주고 계시잖아요.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손주들 봐주는 게 뭐가 일이라고 그런 소리라는 거니? 전에 내가 안사돈이랑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내가 안사돈이랑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안사돈이 하는 말이 예쁜 손주들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안사돈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보태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아니겠니? 나중에 우리 돈은 줄이고 안사돈은 100만 원씩이나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러니 앞으로 우리한테도 100만 원씩 보내라 시어머님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씩 보내라 시어머님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씩 보내라 시어머님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나니만 전화 끊어마. 어머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는 못하겠다니. 너 지금 말 다 한 거니네? 저는 돈을 다 보내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시어머님의 태도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지라 갑작스런 단호함에 시어머님도 당황한 모양인지 후다닥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과 통화하고 내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형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더욱 이해가 됐으니까요. 시어머님과 통화 후 남편과 많은 대화를 했고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나도 형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주버님도 말한 적이 있었던 거야. 전에 몇 번인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허탈해하는 표정이더라고. 사실 형네는 집도 전세지만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도 많이 내고 있잖아. 군대도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라고 닥달을 했던 모양이야. 사실 우리 장인 장모님만 봐도 자식들한테 뭘 바라고 그러지 않잖아. 이게 참 이상한 게 말이야.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많아. 그렇다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막 지원을 해준 것도 없어. 형이랑 나는 스스로 악착같이 공부해 있어 대학 들어갔거든. 우리 사촌 형만 봐도 큰엄마가 학원이다 보다 엄청 지원해줬거든. 그리고 당연히 우리 형보다 좋은 대학에 갔어. 물론 사촌 형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
근데 공부하는 데는 부모님이 사촌형과 얼마나 비교를 해대던지 좀 짜증나더라고. 진짜 근데 뭘 비교했다는 말이야. 진짜 근데 뭘 비교했다는 말이야. 진짜 근데 뭘 비교했다는 말이야. 사투명은 전교 몇 등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말들이지. 뭐 그런 말들이지. 뭐 그런 말들이지. 근데 우리 형도 명문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 받는 학교 가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 학교 졸업한 거야. 리를 쳐서 그 학교 졸업한 거야. 리를 쳐서 그 학교 졸업한 거야. 그래놓고 허구한 날 뭘 바라기만 하니까 형도 짜증냈겠지. 또 짜증냈겠지. 또 짜증냈겠지. 근데 나도 이번 일 겪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정이 떨어지네. 대정이 떨어지네. 대정이 떨어지네. 그냥 밑빠진 덕에 울복이라는 생각만 들어. 생각만 들어. 생각만 들어. 뭔가를 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더 달라고만 하잖아. 달라고만 하잖아. 달라고만 하잖아. 남편이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진심을 털어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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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번님이랑 남편도 시부모님께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제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불을 지피고야 말았는데요. 말았는데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동안은 내가 니들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너도 회사 잘린 마당에 이제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그동안은 니들 힘들까봐 내가 엄청 파졌잖니.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며느리 노릇을 좀 해야겠어.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의가 시댁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의가 시댁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명절 때나 제사 때도 형님이랑 같이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넌 제사 때 몇 번 빠지고 그랬잖아. 그야 회사를 다녔으니까 했잖아. 그야 회사를 다녔으니까 했잖아. 그야 회사를 다녔으니까. 2번 정도 참석을 못한 적은 있었지만 몇 년 동안 2번 빠진 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못 가는 대신 제사에 쓰시라고 돈도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결혼해서 사는 몇 년 동안 2번 정도 제사를 빼먹은 걸 거론하는 모습에 순간 욱한 마음이 들어 빼먹은 걸 거론하는 모습에 순간 욱한 마음이 들어 빼먹은 걸 거론하는 모습에 순간 욱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곧 시어머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너 말이야. 지금 날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 때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시어머니가 점점 약을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약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롯한 가족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와의 시간은 제대로 마주칠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꼭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바쁜 상황을 이유로 지금은 용건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용건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용건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제가 과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 집안에 김치가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데 저희가 먹는 김치와 친정에서 먹는 김치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시어머니께서 비교적 억제된 태도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감정이 상해서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은 태도로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께서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족 외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제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재수씨, 지금 드리고 있는 그 50만원도 그만 드리세요. 드려봐야 고마워하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그 돈으로 사돈 어르신 두 분께 잘하세요.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장모님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자 남편도 대놓고 거들었기에 그 뒤에 우리는 시댁에 드리던 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연락까지 하지 않자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올라오셨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시 보내주는 거지? 제가 사과를 받아들이자마자 시어머님이 바로 물었는데요. 아니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아니,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 돈을 못 보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사과 받아준다며 근데 돈을 못 보내겠다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이야, 방귀야.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길길이 날뛰다 내려가셨는데요.
그 뒤에도 저는 절대 돈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 시어머님이 다시 사과도 해봤다가 윽박도 질러봤다가 난리도 아니었지만 상관하지 않고 있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친구와 식사를 했는데 친구가 시댁에 1,000 용돈을 드렸더니 시어머님이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말에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